그녀를 3번 만났다. 첫 번째는 우연이었고, 두 번째는 운명이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오후 2시, 한여름의 뜨거운 햇살이 시장 골목을 내리쬐고 있었다. 좁은 천막 사이로 빽빽하게 늘어선 상점들에서는 상인들의 호객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여기 봐, 여기. 원피스 10,000원. 아가씨들, 청바지 특가, 오늘만. 튀김 기름 냄새와 떡볶이 향이 뒤섞여 공기를 가득 채웠다. 사람들은 좁은 골목을 어깨를 부딪히며 오갔다. 관광객들의 외국어와 상인들의 사투리가 어우러져 시장만의 독특한 소음을 만들어냈다. 한 모퉁이에서는 아줌마가 호떡을 굽고 있었다. 달콤한 냄새가 퍼지자 사람들이 하나둘 줄을 서기 시작했다. 하나에 1,000원, 갓 구운 호떡. 시장 한복판 옷가게가 밀집된 구역이었다. 형형색색의 옷들이 걸려 있고 거울 앞에서는 젊은 여자들이 옷을 맞춰보고 있었다. 그때 사람들 사이로 한 여자가 천천히 걸어왔다. 다그네, 28세, 네이비블루 플리츠 스커트에 아이보리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다. 치마는 무릎 아래로 우아하게 떨어졌고 발걸음마다 살짝 흔들렸다. 하이힐이 아닌 단정한 플랫 슈즈를 신었는데 그것도 그녀만의 품격을 더해주었다. 그녀의 얼굴은 화장을 진하게 하지 않았지만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 있었다. 큰 눈과 작은 입술, 그리고 어딘가 슬픈 듯한 표정이 사람들의 마음을 끌었다. 긴 머리를 한쪽으로 넘겨 묶었는데 엿가닥이 바람에 흩날렸다. 은혜는 사실 이 시장에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온 것이 아니었다. 그저 답답한 마음을 달래려고 혼자 나온 것이었다. 집에 있으면 자꾸 복잡한 생각들이 밀려왔다. 오늘은 좀 다른 곳에서. 최근 들어 그녀의 삶은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다. 아버지가 남긴 빚 문제, 그리고 그 빚 때문에 얽히게 된 사람들.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런 생각을 잊고 싶었다. 은혜는 한 옷가게 앞에서 멈춰섰다. 쇼윈도에 걸린 연한 핑크색 원피스를 바라봤다. 예쁘긴 하지만 그녀에게는 사치였다. 아가씨, 이거 딱 아가씨한테 어울려요. 한번 입어봐요. 아, 괜찮아요. 그냥 구경만. 구경이 뭐야? 입어봐야 알지. 사이즈도 딱 맞을 것 같은데? 은혜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 미소에는 어딘가 쓸쓸함이 섞여 있었다. 정말 괜찮아요. 감사해요. 은혜가 그 자리를 떠나려는 순간 뒤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다. 김민호, 30세. 건설 현장에서 막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다. 시멘트 가루가 묻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체격은 누가 봐도 인상적이었다. 넓은 어깨와 단단한 팔뚝, 그리고 햇볕에 그을린 건강한 피부. 하지만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그의 얼굴이었다. 거친 일을 하는 사람 같지 않게 또렷한 이목구비와 깊은 눈동자. 지나가는 여자들이 한 번씩 돌아볼 만큼 잘생긴 얼굴이었다. 민호는 시장을 가로질러 집으로 가는 중이었다. 하루 종일 일한 피로가 몰려왔지만 발걸음은 여전히 힘이 있었다. 그의 몸은 15년간의 고된 삶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다. 오늘도 하루 끝. 민호의 삶은 17살부터 주먹으로 시작됐다. 아버지의 폭력에서 어머니를 지키려다 싸움을 배웠고 학교에서도 괴롭힘을 당하지 않으려고 더 강해져야 했다. 처음엔 맞기만 했지만 점차 맞받아치기 시작했다. 거리에서 만난 형들이 그에게 복싱을 가르쳐줬다. 태권도장에서 발차기도 익혔다. 하지만 정식으로 배운 건 아니었다. 모든 게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었다. 20대에는 여러 일을 전전했다. 공장, 식당, 택배, 그리고 지금의 건설 현장까지. 어디서든 성실하게 일했지만 아버지가 남긴 빚 때문에 벗어날 수 없었다. 그래도 민호에게는 한 가지 원칙이 있었다. 약한 사람을 괴롭히지 않는 것. 특히 여자들에게 함부로 하는 걸 보면 참을 수 없었다. 어머니처럼 당하는 사람은 더 이상 없어야 해. 그때 앞에서 원피스를 구경하던 은혜가 눈에 들어왔다. 민호는 잠시 걸음을 멈췄다. 그녀의 우아한 모습이 이 시끄럽고 혼잡한 시장에서 유독 돋보였다.
저런 사람이 왜 여기서... 민호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갑자기 상황이 급변했다. 은혜가 다른 가게로 이동하려던 순간 어디선가 나타난 한 남자가 빠른 속도로 그녀에게 접근했다. 소매치기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마른 체격의 남자였다. 후드를 깊게 눌러쓰고 운동화를 신어 달리기 좋은 차림이었다. 눈빛이 빠르게 주변을 훑으며 먹잇감을 찾고 있었다. 그는 은혜가 가방을 느슨하게 메고 있는 것을 노렸다. 사람들이 북적이는 템을 타서 슬금슬금 접근했다. 마치 오랫동안 이런 일을 해온 듯 능숙한 움직임이었다. 은혜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다른 가게의 액세서리를 구경하며 천천히 걷고 있었다. 귀걸이 하나를 손에 들고 햇빛에 비춰보고 있었다. 이것도 예쁘네. 소매치기가 은혜 바로 뒤까지 다가왔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표정은 태연했다. 이미 수백 번 해본 일이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가방끈을 낚아챘다. 어머, 가방이! 은혜의 비명소리에 주변 사람들이 돌아봤다. 하지만 소매치기는 이미 사람들 사이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비켜. 사람들이 놀라서 길을 비켜주었다. 소매치기는 좁은 골목 사이를 누비며 빠르게 도망쳤다. 발걸음이 가벼웠고 이 미로 같은 시장 구조를 잘 알고 있는 듯했다. 도둑이에요. 가방 도둑.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저 놀란 표정으로 바라보기만 했다. 몇 명은 안타까워하면서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경찰에 신고해야지.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어머, 불쌍하게. 요즘 저런 놈들이 많아. 은혜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소매치기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봤다. 가방 안에는 지갑은 물론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있었다. 특히 아버지의 마지막 사진이 든 지갑을 잃을 수는 없었다. 아빠 사진이...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렸다. 주변 사람들의 무관심한 시선이 더욱 쓸쓸하게 느껴졌다. 그때 민호가 움직였다. 은혜의 절망적인 모습을 본 순간 몸이 저절로 반응했다. 어릴 때부터 몸에 밴 정의감이 발동한 것이었다. 야! 서! 민호가 소매치기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작업화를 신고 있었지만 그의 발걸음은 놀라울 정도로 빨랐다. 15년간 현장에서 단련된 다리 근육이 폭발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민호를 바라봤다. 누군가 마침내 행동에 나선 것이었다. 저 사람이... 잡아! 좁은 골목 사이로 추격전이 시작됐다. 소매치기는 미로 같은 시장 골목을 잘 알고 있는 듯 능숙하게 도망쳤다. 하지만 민호의 속도가 예상보다 빨랐다. 첫 번째 골목을 지나칠 때 소매치기는 어묵가게 앞을 스쳐 지나갔다. 뜨거운 국물이 담긴 솥 옆을 아슬아슬하게 피해갔다. 어머, 위험해. 조심해. 민호는 더 조심스럽게 피해가면서도 속도를 늦추지 않았다. 그의 눈은 소매치기의 뒷모습에 고정되어 있었다. 민호 절대 놓치지 않아. 두 번째 코너를 돌 때 소매치기가 야채 가게 앞에 쌓인 양파 상자를 발로 차버렸다. 양파들이 바닥에 굴러떨어지며 길을 막았다. 민호는 굴러다니는 양파들을 밟지 않으려고 점프하며 지나갔다. 마치 장애물 달리기를 하는 것 같았다. 그의 몸놀림이 생각보다 민첩했다. 젠장. 왜 이렇게 끈질겨? 세 번째 골목에서 소매치기가 과일 가게 앞을 지나갈 때 사과 박스를 발로 차서 길을 막으려 했다. 빨간 사과들이 바닥에 굴러떨어졌다. 야, 이 새끼야. 내 사과 한 박스가 몇만 원인데. 민호는 사과들을 피해 지그재그로 뛰어넘으며 계속 추격했다. 그의 운동신경은 예상보다 훨씬 뛰어났다. 어릴 때부터 거리에서 도망다니며 단련된 몸놀림이었다. 네 번째 골목에서는 생선 가게 앞을 지났다. 소매치기가 물호스를 걸어 넘어뜨리는 바람에 물이 사방으로 튀었다. 야! 미끄러워. 조심해. 다쳐. 민호는 젖은 바닥에서도 균형을 잃지 않고 달렸다. 건설 현장에서 익힌 순발력이 도움이 됐다. 다섯 번째 골목에서 소매치기는 점점 숨이 차기 시작했다. 반면 민호는 여전히 여유가 있어 보였다.
이 자식이. 소매치기가 마지막으로 닭갈비 가게 앞에 의자를 넘어뜨렸다. 하지만 민호는 그것도 가볍게 뛰어넘었다. 야, 내 가게 엉망으로 만들고. 마침내 좁은 막다른 골목에서 소매치기를 붙잡았다. 소매치기는 숨이 차서 헐떡이고 있었고 땀이 뻘뻘 흘렀다. 가방 내놔. 뭐야, 너. 상관없잖아. 왜 끼어들어? 소매치기가 민호를 밀쳤다. 하지만 민호는 바위처럼 꿈쩍하지 않았다. 건설 현장에서 단련된 하체 힘이 그를 지탱했다. 마지막으로 말한다. 가방 내놔. 소매치기가 주먹을 휘둘렀다. 하지만 그의 주먹은 허공을 갈랐다. 민호는 가볍게 고개를 숙여 피하고 상대의 손목을 붙잡았다. 놓아. 민호가 손목을 비틀자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다. 소매치기는 아픔에 몸부림쳤다. 민호의 악력은 생각보다 강했다. 다신 이런 짓 하지 마. 다음엔 이걸로 끝나지 않을 거야. 민호가 손을 놓아주자 소매치기는 주랭랑을 쳤다. 그의 뒷모습이 골목 끝에서 사라졌다. 기억해둬. 이 새끼. 언젠가 보복할 거야. 민호는 가방을 집어들고 은혜에게 돌아갔다. 가방이 무사한지 확인해보니 다행히 아무것도 빠진 게 없었다. 은혜는 불안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주변 상인들이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었다. 아가씨, 괜찮아요? 경찰 불러드릴까요? 그때 민호가 가방을 들고 나타났다. 숨이 약간 차 있었지만 의기양양한 표정이었다. 여기요. 은혜가 가방을 받아들며 민호를 올려다봤다. 그의 눈동자가 생각보다 깊고 따뜻했다. 작업복을 입고 있지만 어딘가 품이 있는 모습이었다. 땀이 이마에 맺혀있는 모습이 오히려 매력적이었다. 정말 고마워요.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죠. 은혜가 가방을 열어 확인했다. 지갑과 서류들이 모두 그대로 있었다. 특히 아버지 사진이 든 지갑이 무사해서 안도했다. 다행이에요. 중요한 서류가 들어있었는데. 그리고 소중한 것들도. 민호가 그녀의 표정을 보니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다. 많이 놀라셨죠? 다치신 곳은 없고요. 네, 덕분에 괜찮아요. 정말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주변 상인들도 하나둘 모여들어 상황을 지켜봤다. 젊은 사람이 의리 있네. 요즘 보기 드문 일이야. 아이고 착하다 착해. 요즘 젊은이들 중에 저런 사람 없는데. 민호가 조금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다. 별일 아니었어요. 그냥 민호가 돌아서려는 순간 은혜가 다시 불렀다. 잠깐만요. 성함이라도 여쭤봐도 될까요? 민호가 돌아섰다. 은혜의 진정한 감사 표현이 느껴졌다. 민호예요. 김민호. 은혜예요. 박은혜. 정말 고마웠어요, 민호 씨. 짧은 침묵이 흘렀다.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흘렀다. 주변의 시끄러운 소음도 잠시 멈춘 것 같았다. 혹시 커피라도 한 잔 사드릴까요? 정말 작은 보답이지만. 민호는 잠시 망설였다. 그녀의 제안이 순수한 감사 표현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자신 같은 사람이 그녀와 어울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괜찮아요. 정말 별일 아니었어요. 그래도 정말 고마웠어요. 민호 씨 같은 분이 계셔서 다행이에요. 그녀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민호도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은혜 씨도 조심하세요. 요즘 이런 일이 많다고 하니까. 네, 조심할게요. 정말 고마웠어요. 민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사라져갔다. 은혜는 그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다. 민호가 시장을 빠져나가며 생각에 잠겼다. 이상하네. 왜 자꾸 생각이 날까? 그녀의 미소와 감사 인사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오랫동안 이런 순수한 감사를 받아본 적이 없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을 무서워하거나 멀리했다. 저런 사람이 아직 있구나. 한편 은혜도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착한 사람이구나. 요즘 세상에 저런 사람이 있다니. 그녀의 일상에는 따뜻한 사람들이 없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는 더욱 그랬다. 그래서 민호의 선의가 더욱 깊게 와닿았다.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주변 상인들도 여전히 그들을 바라보며 수군거렸다. 저런 젊은이 보기 드물지. 맞아. 요즘엔 다들 무관심한데. 두 사람 모두 알지 못했다. 이것이 운명의 시작이라는 걸. 저녁이 되자 시장은 점점 한산해졌다. 상인들이 하나둘 가게 문을 닫기 시작했다. 형광등 불빛이 어둠 속에서 더욱 밝게 빛났다. 은혜는 집으로 향하며 그날 있었던 일을 생각했다. 가방을 도둑 맞았을 때의 절망감, 그리고 민호가 나타났을 때의 안도감. 정말 다행이었어. 만약 그분이 없었다면 그녀는 가방을 꼭 안고 걸었다. 아버지 사진이 든 지갑이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었다.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김민호 씨. 민호 역시 원룸으로 돌아가면서 그녀를 떠올렸다. 그녀의 우아한 모습과 진심 어린 감사가 계속 마음에 남았다. 박은혜, 좋은 사람 같았는데. 평소라면 이런 일 후에는 별 생각이 없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뭔가 특별한 느낌이 들었다. 이상하네. 처음 느끼는 기분이야.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곳에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그때는 몰랐다. 그 짧은 만남이 내 삶의 모든 걸 바꿀 거라는 걸. 그리고 그것이 축복이 될지 저주가 될지도. 일주일 후 홍대 지하철역 오후 6시. 퇴근 시간에 인파가 몰려들고 있었다. 은혜가 전동차에서 내렸다. 그런데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뒤에서 누군가 그녀를 따라오고 있었다. 술에 취한 중년 남자가 비틀거리며 은혜에게 다가왔다. 아가씨, 예쁘네. 커피 한 잔 어때? 은혜가 뒤로 물러났다. 주변 사람들은 모른 척하고 지나갔다. 죄송하지만 급해서. 하지만 추행만은 포기하지 않았다. 계단으로 가는 길목을 막았다. 그렇게 차갑게 굴지 말고 잠깐만. 그 순간 추행마가 은혜의 팔을 붙잡으려 했다. 싫어요. 도와주세요. 바로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손 떼! 민호가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엔 상황이 더 위험했다. 다음 2장에서는 더 위험한 상황에서 벌어지는 두 번째 만남. 누가 끼어들어? 술병과 담배로 무장한 추행마와의 더 격렬한 몸싸움. 여자한테 함부로 하지 마!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싹트기 시작하는 특별한 감정. 또 구해주셨네요. 이게 우연일까요? 하지만 은혜에게는 숨기고 있는 위험한 비밀이 있었는데 그 비밀이 두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다. 2장에서는 민호와 은혜의 두 번째 만남과 함께 점점 깊어지는 그들의 관계를 그려봅니다. 그리고 은혜가 숨기고 있는 충격적인 비밀도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는데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스토리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지금까지 3번의 만남 1장이었습니다.